네, 오늘 시장이 다소 무거운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남은 업종 테마로 보면은 수소 관련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철도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게임주들인 것 같습니다. 지스타도 열렸고 파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임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년 만에 지스타가 열렸다 그러고요. 네. 보니까 기사에서 14시간 줄 서기는 기본이래요. 맛집도 이 정도는 줄 안 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좀 힘든 줄서기. 그렇게 평소보다 더 열기가 뜨거운 네. 것 같은데 이번 네. 지스타의 뭔가 핵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개최가 된 거는 뭐 매년 개최되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개최되면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크게 열렸어요. 3년 만에 정상 개막이 된 건데 1000여 개에 달하는 게임사가 부스를 3000여 개 정도 차리면서 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역대급 규모로 지금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게임에 대해서 관심도는 여전히 높다. 비록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고성장주 죽어라 하지만 게임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019년도 관람객 24만 명이었는데 이것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리오프닝 효과도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위메이드 같은 국내 대표사들 전부 다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공개 예정인 신작이 16개 정도 돼요. 근데 사실 전에도 게임에서 해서 말씀드렸지만 딱히 크게 기대되는 신작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넥슨에서는 마비노기 모바일,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인데 이게 만약에 웹툰의 명성을 이어가면서 게임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대박입니다. 초대박이에요. 네, 웹툰이 그만큼 초대박을 쳤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웹툰인데 근데 항상 이 웹툰이 게임화되잖아요. 뭔가 한 30% 부족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대박이 날 수 있을까라는 건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다른 게임사들은 카카오 게임즈 쪽에서 RS 그리고 크래프톤에서 이쪽은 이제 콘솔이 최근에 조금 장르의 다변화 차원에서 괜찮은 포트로 또 구성을 해나가는 게임사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런 게임들과 문브레이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오이즈는 이미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달성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출품하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번 진짜 지스타 가보고 싶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4시간 줄 설 자신이 없어서 저희 네. 시청자분이 하체 힘이 좋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열기 속에서 네.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중국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라고 네. 해요. 언제는 게임이 아편이라면서요. 맞아요. 정신적인 아편이다라고 네. 규정하면서 게임을 완전 규제해버리는 이런 쪽들의 굉장히 강한 규제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외 판호만 뿐만 아니라 국내 판호도 굉장히 받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열어주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쪽이 지금 신나게 미국한테 조금 얻어맞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약간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러시아 쪽과 손잡았던 밀월 관계를 깨고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들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또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라던가 우리 한국, 일본 이런 쪽들과의 교류를 조금씩 터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3년 만에 역시나 열립니다. 주요 의제는 이제 북핵의 한중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사드 정상화 그리고 시진핑의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지만 어쨌건 간에 여기에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콘텐츠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단절이 돼 있었다. 이걸 다시 한번 교류를 하는 장으로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중국 당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게임주도 판호가 다시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외국산 게임 판호는 작년 6월 이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딱 막아버린 거죠. 중국 공산당에서요. 근데 이런 부분이 풀릴 수도 있겠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게임 순위 이런 것들 보면은 중국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건 전에도 계속 드려왔었던 말씀인데 게임을 만들고 나서 이걸 정말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보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쏟아 부었느냐 이거에 의해서 인기도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중국의 거대 자본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이제 들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주가 아직까지도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지 금리 바로바로 내려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당분간 올해 12월에 50bp 올리고 중지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가 바로 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주로 분류되고 있는 게임주 그리고 중국의 당국에서 게임판으로 바로바로 내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요인은 있지만 그 기대 요인이 바로 당장 지금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최근에 시장 반등할 때 게임주들이 강했습니다. 왜 그랬나 하고 보니 많이 빠졌고 또 공매도 물량이 많아서 오히려 네. 이럴 때 쇼커버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증권가에서는 시장 반등에 낙폭이 크고 공매도가 많은 종목, 게임, 바이오 이런 종목을 사보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얘기는 나올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기업별로는 조금 선별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만하거나 신장 모멘텀이 없거나 한데도 여기에다가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건 위험할 수 있죠. 공매도도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기업이 매 순간순간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고평가되는 구간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투자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불법 공매도죠. 정상적인 공매도는 반드시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일단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CPI가 피크아웃했다라는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장주, 고PER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조금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연준의 기대치 물가 2%에는 아직도 괴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내 자산을 100%다 게임주에 밀어넣는다. 이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분할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게임주들이요. 내년 4분기 신작 출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도 아니고 4분기예요. 그만즉슨 정말 꼬박 1년 정도가 나와야지 각사들이 신작을 좀 대거 내놓을 것이다라는 건데 네. 그럼 지금 신작 모멘텀은 거의 작용하기 어려운 시기인 거네요. 지금 혹한기네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러 게임사들이 게임 쇼에 참가를 하는데 네. 일단은 기대되는 신작이 마땅히 없다라는 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게임들은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캐시카우를 일으켜 줬었고 블록체인에 다만 뒤졌다. 그런 부분들 대응이 안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주가 NC소프트 많이 빠졌죠. 근데 최근에는 올라오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게임주가 좋아질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외국인 기관이 연말에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면서 수급으로 그냥 밀어 올린 거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게임 신작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뒤로 밀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 뒤로 밀어놓자. 그럼 그보다 먼저 올 내년에 이제 CES 있잖아요. 네, 또 CES의 최대 화두가 메타버스일 거라고 벌써 들려옵니다. 맞아요. 애플, 삼성도 기기를 내놓겠죠. 다 내놓죠. 네, 그러면은 그 신작 모멘텀이 없는 그 빈 공간에 네. 이 메타버스라는 그게 게임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나요?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신작이 없다 보니까 뭔가 XR, VR, MR 내놓는 거 좋습니다. 일단 기기가 많이 팔리고 시장이 커져야만 콘텐츠도 뒤따라오겠죠. 근데 아직은 그걸 뒷받침할 만한 콘텐츠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게임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P2E 게임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바로바로 내놓고 NFT, 메타버스 이렇게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의 사업 확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작이 내놓은 이후에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가느냐 이런 상황들 게임사별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게임주의 모습이고요. 지금 사용가 찾아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은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네. 게임주 내내.
그럼 게임주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은 남은 네. 기간 동안 다음 신작이 나올 동안 네. 뭘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럼에도 좀 관심권 안에 둘 만한 그런 네. 안 좋은 이유든 좋은 이유든 어떤 기업이 있을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손실 폭이 굉장히 좀 크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다 보면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일단은 그렇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또 시장에 돌면은 이런 것들을 밀어서 올리거든요. NC소프트 안 좋은데 올라갔잖아요. 수급으로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아까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들고 올 네오위즈. 이거는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게임이죠. 일단 액션 롤플레잉인데 이게 세계 3대 게임쇼에서 콘솔 쪽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반다이 남코 쪽에서 4관왕을 차지하고 발매했던 게임이 굉장히 초대박을 쳤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 쪽에 어떤 약간 마니아 기질 그런 쪽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판매량이 높았죠. 근데 이미 3관왕으로 인기를 입증했다라는 부분들에서 게임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고요. 이걸로만 인해서 내년의 매출을 최소 보수적으로 1,000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1,000억에서 더 점프업을 할 요인들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그치고 난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들의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가가 일단은 올라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쪽들로 돈이 몰릴 수가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웹보드 게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일으켜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포트폴리오를 콘솔 게임 쪽에서 정말 이런 쪽의 지평을 열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타기업 대비해서 밸류를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피해 거짓을 꼽아주셨고요. 전반적인 게임주에 대해서는 손실 폭이 크다면 일단은 기다리자. 일단은 또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다리자 나왔습니다. 네오위즈 가격 소리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또 나왔네요. 네, 121선까지 조금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시장이 게임주들 올라가다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수급 무진장 안 좋습니다. 아까 SK하이닉스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럴 만한 수급이었어요. 주문 실수일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죠? 11월, 12월 연말 다가오니까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 아무리 좋다고 해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일단 웬만하면 61선 정도 한 36,000원까지 분할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거기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121선 31,0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잡은 이후에 피해 거짓 판매량 보면서 추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는 목표 주가 48,000원, 순저가 10% 이내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용관 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